자, 이번 시간 이어서 보실 부분은 소방 유체역학이고요. 일단 교재는 351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 보시는 소방 유체역학이라고 하는 과목은 유체 관련된 공식들, 일단 유체 정의에 대해서도 공부하실 거고, 또 유체 관련된 공부, 그래서 뭐 정역학, 동역학, 유체가 지나갈 때 발생하는 마찰 손실, 그 다음 펌프, 뭐 이런 부분들에서 관련된 부분을 공부하실 거고요. 자, 그 중에 제1장에 보시게 되면, 제일 먼저 유체의 기본 성질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일단은 먼저 1번에 물질의 구분이라고 해서 유체에 대해서 정의를 할 건데, 일단 물질이 우리가 삼상이라고 부르죠. 고체, 그리고 액체, 그리고 기체. 이렇게 물질 세 가지를 물질의 삼상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액체와 기체를 묶어서 우리가 보통 유체라고 부르게 돼요. 지금부터 공부하시는 유체역학은 요 액체하고 기체의 흐름에 관련된 공식들을 공부하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 소방에서 약재로 사용되는 물이라든지 혹은 CO2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유체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고체보다는 유체에 대한 역학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 자, 일단 제일 처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단 유체의 정의입니다. 고체와 유체를 구분하는 물리학적 정의가 있어요. 자, 고체는 해당 물질에다가 전단력을 가했을 때, 전단력을 가하면 변형을 이룹니다. 변형을 이루다가 전단력 제거 시에 즉시 정지 또는 평형에 도달하는 물질을 우리가 이제 고체라고 부르게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유체는, 액체와 기체는 전단력을 가했을 때 동일하게 변형을 이루다가 전단력 제거 시에도 지속적인 변형이 남아있는 상태, 즉시 정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변형을 계속하는 물질을 우리가 유체라고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일단은 고체와 유체를 구분하는 건 무슨 힘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전단력 때문에, 전단력 때문에. 그럼 이때 또 참고로 아셔야 될 용어가 전단력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 전단력이라고 하는 용어를 영어 단어로는 shear force라고 하는데요. 요걸 우리가 영어 단어 뜻으로 자르는 힘 또는 가르는 힘이라고 불러요. 근데 자른다, 가른다 라고 하는 건 결국 면의 수평으로 작용하는 힘을 말하게 됩니다. 그럼 예를 들면 종이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종이에다가 칼로 종이를 자른다고 힘을 이렇게 가하게 되면 면에 어때요? 수평으로 힘을 가하죠, 그죠? 그럼 종이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잘라질 거잖아요, 그죠? 변형을 이룹니다. 마찬가지로 젤리라고 하는 거, 이런 젤리 덩어리들, 묵 같은 게 있어요. 두부나 묵 같은 거, 그런 것들 또 칼로 자른다고 쭉 하게 되면 또 갈라지죠, 그죠? 자, 그런데 유체가 아닌 종이나 혹은 젤리화됐던 이런 고체화된 물질들 같은 경우에는 전단력을 가할 때 잘라지고 변형을 이루다가 전단력을 뭐 하게 되었을 때, 제거했을 때, 즉 하는 힘을 중간에 뭐 했을 때, 멈췄을 때 그 즉시 뭐가 된다고요? 정지를 한다고요. 계속 변형이 없죠, 그죠? 그렇게 되는 물질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고체라고 부른다고, 고체. 자, 그런데 유체라고 부르는 물질은 뭐가 있어요? 칼로 물베기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그죠? 물이 있습니다, 물통에 물을 담아놓고 손으로 가르든지 칼로 갈라봐요, 이렇게. 그럼 그때 가를 때 파형을 이루면서 물결을 이루면서 변형이 있다고요, 당연히. 그런데 그 힘을 딱 멈췄어요. 딱 멈췄을 때 그 파형이 그대로 딱 멈추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뭐가 있어요? 물결이 남아있죠, 그죠? 담배 연기가 꽉 차 있었어요. 손으로 이렇게 갈라요, 이렇게. 그럼 연기가 갈라지면서 주변으로 막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힘을 딱 멈췄어요. 그렇다고 해서 연기가 탁 멈추지는 않죠, 그죠? 그럼 기체나 액체 같은
유체라고 하는 물질들은 전단력을 가할 때 변형을 이룹니다. 그러다 힘을 딱 멈췄다고 했을 때 바로 멈추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뭐가 있어요? 변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최종적인 저항이나 마찰 손실에 의해서 최종 정지할 때까지 일정 시간, 지속 시간 뭐 한다고요? 변형을 계속 이루고 있는 물질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유체다라고 부르게 된다고요. 되겠죠? 근데 만약 얼음이었으면 어떻게 했어요? 얼음이었으면 얼음을 톱으로 막 썹니다. 딱 썰다가 힘을 딱 멈췄어요. 그럼 그 상태 그대로 가만히 있죠, 그죠? 얼음은 뭐니까? 고체니까. 그래서 고체와 유체를 구분하는 건 전단력을 가했을 때 변형을 이루다가 전단력을 제거했을 때 즉시 정지하는 건 뭐라고 부르고요? 고체. 계속 변형하는 건 뭐라고 부른다? 유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단력이라고 하는 힘은 자르는 힘, 가르는 힘이라고 부르는데 요건 면에 뭘로 작용한다고요? 수평으로 작용하는 힘을 전단력이라고 한다고요. 자, 그렇다면 요렇게 면에다가 우리가 손으로 비빈다고 하죠. 손가락을 대고 요렇게 쭉 당겨봐요. 그럼 요것도 사실은 전단력을 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요 면에는 그거에 대응하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대응하는 힘이라고 해서 그걸 뭐라고 부른다? 전단 응력이라고 부르게 돼요. 자, 전단력에 대응하는 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전단 응력이라고 부른다고요. 이 전단 응력이 곧 나중에 뭐가 되는 거냐면 마찰력이 되게 돼요. 일단 그 개념은 미리 한번 잡고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면의 수평으로 작용하는 힘을 뭐라고 한다고요? 전단력. 그거에 대응하는 힘을 뭐라고 한다고요? 전단 응력이라고 부른다고요. 자, 전단력 말고 또 무슨 힘이 나오냐면 수직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수직력. 요 수직력이라고 하는 힘은 누르는 힘을 말하는 거고요. 요건 결국 뭐예요? 면에 수평이 아닌 뭘로?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을 뭐라고 한다고요? 수직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위에서 내리 눌렀을 때 이 면은 다시 밑에서 위로 대응하는 힘이 생긴다고요. 그걸 우리가 반대로 수직 응력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에 대응하는 힘을 우리가 응력이라고 하거든요. 응력. 그럼 그때 수평으로 작용하는 힘은 전단력인데 수평력이라는 표현 안 쓰고 뭐라고 한다고요? 지금 전단력이라고 표현한다고요. 그럼 그거에 대응하는 힘을 뭐라고 하고? 전단 응력.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은 수직력. 그거에 대응하는 힘은 수직 응력이라고 앞으로 표현을 할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교재 첫 페이지 나오는 부분은 그런 용어 정리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신 거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이번에 이제 유체의 분류가 나옵니다. 이번 챕터는 그냥 정의예요, 정의. 시험 문제에서 정의에 대해서 옳은 것은, 분류를 옳게 한 것은 이런 문제지 계산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은. 두 번째로 보시는 게 이제 유체의 분류인데요. 유체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 개로 분류를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가로 1번에 보게 되면 밀도 변화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자, 우리 원론 시간에 공부했던 부분인데 밀도 변화라고 할 때 이 밀도라고 하는 개념이 뭐예요? 밀도라고 하는 게 부피 분의 질량을 뭐라고 한다? 밀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밀도가 변화한다는 얘기는 결국 요 중에서 뭐가 변한다는 얘기냐면 질량은 우리가 불변한다고 하잖아요. 질량 불변의 법칙이 있고 해당 어떤 물질 질량이 정해졌으면 그 질량 끝갑니다. 그런데 부피는 뭐 할 수 있어요? 바뀔 수 있는 거죠, 실제. 그래서 결국 부피가 변화하는 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부피가 변화한다는 얘기가 결국 뭐가 변화한다는 얘기예요? 밀도가 변화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밀도 변화에 따른 분류로 우리가 유체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압축성 유체하고 그리고 비압축성 유체로 분류를 합니다. 그럼 시험 문제에서 뭐 다음 보기 중 밀도 변화에 따른 유체 분류로 옳은 것은 했을 때 보기 중에 하나는 압축성 유체와 비압축성 유체 그거죠, 그죠?